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시니어 이슈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라떼이스 홀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시니어들이 흔히 젊은 세대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젊은 세대들이 재치 있게 풍자하는 말로 라떼이스 홀스 이런 말을 씁니다. 젊은 가수들이 또 이 같은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이 시니어와 청년 세대 간 세대 갈등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했더니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내에서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경로는 옛말이고 이제 협로사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경로 아닌 협로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에서는 청년 세대와 또 시니어 세대 대표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한 분, 그리고 시니어 세대를 대표하는 한 분,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이고요. 메시지 팩토리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노경민 이사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대표로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김영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노경민 이사장님. 일부 청년들이지만 일부지만 꼰대, 틀딱 이런 표현들을 시니어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어떤 심리가 있는 걸까요? 약간 시니어 분들을 비하하면서 네.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그거를 어디에 이렇게 무언가를 투영할 수 할까라고 없기 때문에. 했을 때 이제 시니어 분들이 또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뭐 청년이 시니어를 폭행한 경우들도 있지만 네. 또 시니어분이 또 청년을 그냥 이유 없이 때린다거나 네. 뭔가 여성들을 폭력을 한다거나 네. 지나가다가 욕을 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시니어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들을 좀 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죠. 일부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는 사실은 못 본 것 같은데, 뭐 네. 저랑 같이 있을 때 안 하는 네.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네.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게 시니어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네. 되는데요. 자, 그런 반면에 김영대 대표님, 네. 요즘 것들, 요즘 애들, 예, 이런 얘기 또 요즘 시니어분들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저희끼리 이제 야 요즘은 뭐 회식도 이제 못 하겠어. 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네. 아예 이제 뭐 저녁 회식한 자리는 없어진 지 옛날이고요. 네. 이제 가끔 굳이 한다고 하면 이제 점심 회식 네.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말조심해야 되는.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회식하면서 그때 직장에서 못했던 말 좀 서로 이렇게 예. 한 잔 취한 김에 네. 이제 충고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네. 이랬는데 이제 그런 문화는 이제 좀 거의 없어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조심스럽고 네. 말도 함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사실 우리 세대끼리 모이면 참 뭐 격세지감을 네. 느낀다 이런 네. 얘기를 하죠. 답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비슷한 저도 뭐 지금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뭐 20대 초반에
직원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대, 60대 분들이 20대, 30대를 바라봤을 때 오죽하겠느냐. 네, 좀 비슷하게 아, 네.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렇게 시니어 세대들을 여러 가지 은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부정적인 식으로 바라본다면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생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애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솔직히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아까 사회자 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억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예를 들면요. 네, 뭐 요즘 것들이 뭐 이러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요즘 애들 뭐 요즘 것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채널들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면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로 일부러 사용하는 그런 그런 뜻의 어떤 그 요즘 것들, 요즘 애들 이런 틈이 아니면 되겠다. 네네. 네네네. 김영대 대표님 혹시 꼰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들어봤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딸이 아, 따님이 예,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빠 그건 꼰대야 그거. 약간 이제 젊은 층에 네. 대해서 네. 직장에서 있던 일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네.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들어. 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어떠셨어요? 좋지는 않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요즘 이렇게까지 해라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20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더니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듣지 이제 이런 얘기 그러셨구나. 들어서 네. 나는 좀 뭔가 위안을 받으려고 한 얘기가 네. 실제 그렇게 생각을 젊은 애들 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좀 꼰대가 아닐 거다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 부류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직장에서도 농담으로 네. 이제 잘 입고 오면 뭐 섹시하게 입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럼요. 네. 뭐 언어 하나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네. 이런 점에서는 이제 꼰대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불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기보다는 흔히 했던 농담들 네. 또는 이 친근감을 나타내게 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네. 이런 점에서는 사실 약간 감각감이 있어요. 네. 네. 노경민 이사장님, 이런 불편을 시니어들이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의외신가요? 네,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네.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사실은 뭐 저희도 뭐 시니어 분들을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니어 분들이 그렇게까지 청년들을 불편해한다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부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그런 공간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김영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니어들이 주로 이제 산업화 시대를 이끌면서 조직 생활에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모두 다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시대였고 또 조직에 들어가면 회사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모범적인 루틴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조직 문화 또 권위주의적인 사관계가 또 분명했고요. 네네. 관료주의 예.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년 세대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한번 해보시죠.
나 때는 말이야를 이제 요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사실 뭐 우리 땐 말이야 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 네. 사실 이제 뭐 예컨대 대학 다니실 때 학생운동 아니 뭐 저는 이제 대학은 아니고 검정고시였기 네,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렇고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해서 네네. 예전에 이게 이제 예전에 조직 생활을 할 때 네. 보면은 이제 거의 나 때는 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근무 시간 뭐 이런 거 없이 주어진 과제를 주어지면 어쨌든 다음날 아침에 그게 좀 결과가 나와요. 예,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일정 시간에 이제 결과를 내서 이제 했는데 네. 요즘은 뭐 사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그 못 맞춘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사실 예전에 없었던 문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고 네. 사실 이제 필요하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제 필요한 시기에 네.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요즘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 어떤 뭐 때문에 예전에 해놨던 네네네. 계획 때문에 여행을 가야 된다든지 휴가를 내야 된다든지 연차를 쓴다든지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실제 또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좀 예전 같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예. 휴가를 미뤄서라도 이제 해야 그건 해놓고 되는데. 가야지 다음에 네. 되는데 네. 예, 그런 점들이 예전하고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야 되는 네. 이런 세대가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하시면 네. 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여기서만 노영민 이사장님 할 일은 해놓고 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 세대를 대변해서 어떤 변을 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청년들도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근데 그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배 세대 시니어분들은 사실 그 예전에 일을 배울 때 두루뭉실하게 이거 같이 하고 뭐 이런 두루뭉실하게 일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시를 바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세대들이 청년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거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방향을 좀 알려달라 명확하게 지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는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시니어 세대들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다라면 청년 세대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냥 목적지를 가는 네, 가장 네. 빠른 길을 찾아가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 세대 때는 사실 이제 일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역할을 나누지만 네. 필요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해서 네. 결과물을 내는데 요즘은 사실 자기 아닌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돌아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 제일 아닌데 왜 저를 시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깜짝 놀라셨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좀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그 회사에서 업무 분장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했을 때 결국엔 내 일, 남의 일이 딱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하고 계획 세울 때부터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선배 세대들이 다른 회의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배 시니어 분들이 결정을 하고 이거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후배 입장에서는 이걸 왜 갑자기 원래 일도 많은데 그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추가적인 일들을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라라고 하면 그 후배들도 선배들을 많이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스태프들 중에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자초지정 없이 일의 어떤 지시, 이거 해라가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소통해서 같이 회의하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공감대를 갖고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회사에서 그걸 잘 못하고 있지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네. 이제 과정을 같이 결정하고 또 같이 이렇게 네, 해내는 거는 네. 익숙해져 있는데 가끔 이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주어진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전에는 같이 합동해서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이제 그 점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목적이 뚜렷하고 네.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함께 갔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나누고 네. 또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지 않으면 네. 이제 그거는 제 길이 아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네. 좀 당혹스러운 점이 이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정도 좀 이 소통의 어떤 그 갈등 관계를 좀 넘어서 어떤 합의점, 소통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전체적으로 좀 봐도 되는 거죠. 요즘 예. 그 점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죠. 네. 네, 그런 점은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 또 그 어떤 목적과 과정이 있으려면은 이제 그 사전에 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점들은 이제 저희도 익숙해져 가긴 한데 네. 굉장히 이제 좀 가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연속성산에서 또 다시 얘기를 나눠보면 그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직장의 10명 중 6명이 우리 직장에 세대 갈등이 있다. 이제 그걸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직장에서는 이제 직급이 있죠. 상하 관계가 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수평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상하 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청년 세대가 이유 없이 의문의 일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니어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청년 때 다 겪은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배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 직장인들이 겪는 그 여러 가지 세대 갈등, 청년 세대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건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또 나이가 어린 측면, 젊은 측면이 나이가 좀 어린 측면이지만 네네, 어린 측면이지만 센터장을 하면서 또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네. 있는 기회를 찾았는데 다른 뭐 대부분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뭐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상하관계 안에서 네. 이제 경험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밑에서 그 배울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데 예전에 그 산업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청년 때 다 대표를 하거나 저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도 20대, 30대 때 교수가 되셔서 지금까지 계속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더 전문가인데 네. 교수라는 그 직책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불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유로 또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뭐 복종관계, 상하관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조금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대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은 이제 상급자로서 네.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하면은 상대도 이해할 텐데 네. 상급자로서는 이렇게 옳다고 하지만 사실 명료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제 저희 재단에 교육 파트 상담
그다음에 일과 이제 활동 네.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교육과 상담이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일과 취업 문제 이런 게 사회적 화두니까 네. 이걸 좀 비중을 두고 이거에 관련해서 뭘 좀 네. 홍보를 하더라도 균형이 있게 해라. 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일과 관련해서는 좀 이 비중이 떨어지고 뭔가 지금 생색내려고 하는 거면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좀 강하다 보면 분명히 균형을 맞추고 또 이게 더 오히려 비중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경험에서 온 거를 이제 동등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생각할 땐 상급자로서 그냥 밀어붙인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일의 어려움이 일의 경중이 있단 말씀이시죠. 네, 경중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화에서 우리가 관광에서 BTX가 이제 관광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럼 당연히 뷰가 높죠. 높고 뭐 잘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이제 비유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민속 그 뭐죠 그 관광공사가 만든 그 저기 한국 그 관광 네네. 저기가 있어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민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네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최근에 화제가 인기를 끌고 된 있는 네, 네. 관광공사 홍보 예,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과거라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네. 과거라고 해서 진부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사실 오히려 이 땀 흘리는 노동의 땀을 가지고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네, 네, 네. 하면 그거는 좀 별 관심이 없고 새로운 세대는 네. 이제 뭔가 좀 유명하고 요새 트렌드에 맞는 걸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오히려 더 진지한 걸 가지고 감동을 주자고 주장한 건데 네. 이제 고루한 진부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가 억울한 거죠. 저는. 네네네. 예. 사실 이제 그 한 예를 든다면 BTS 최근에 그 관광공사 BTS 광고 있고 그게 있는데 이게 더 효과가 난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과거를 알리면서 이게 했던 네.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새로운 세대는 좀 새로운 트렌드로만 쫓아가려고 하는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네. 옛 것에서 발견하는 재발견, 옛 것에서 예를 찾을 수 든다면 있는, 네, 찾을 수 있는. 과거에서 써먹었던 것 중에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다 이제 그 한물 간 것이다. 한물 간 거고 회귀해야 꼰대적 된다. 발상이다라고 네, 네. 하는 거에 억울함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민 이사장님? 네.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네네. 이런 상충은 늘상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그 부분에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사실 6년 전, 7년 전에 제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 평생학습 마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동네 주민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야기하셨던 게 뭐 민족 중흥회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애들은 그냥 젊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요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실제로 네.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 한 번 더 알려준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면 좀 더 어땠을까?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젊어서 그래, 너는 어려서 몰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결정되는 그 중요도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다른 뭐 결정할 수 있는 곳들에 가서 결정을 했던 것들을 직원들에게 시간이 또 짧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직원들도 대표님들이 없을 때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짧은 시간에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오해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짧은 시간에 회사에 가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 짧은 순간에
후배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편견이 생기고 그 후배들도 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서 이제 약간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노경민 이사장님은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 시니어 세대의 여러 가지 그 고충들을 많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네. 청년권대 청년권대. 오히려 얘기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할 일이 있는데 칼퇴근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런 경우들도 뭐 있고 뭐 또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는데 이거에 어떻게 제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줬을 때는 그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수긍하는 그 정도가 좀 네. 빠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반발 심리가 네. 커지는 거고. 그냥 퇴근을 하고 또 중간 관리자들이 또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저도 이제 남아서 뭐 새벽이나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네.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많이 보시죠? 칼퇴근?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칼퇴근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지금 방금 이게 중요한 문제고 이걸 처리해야 어떤 이제 우리 재단에 영향을 미칠 일이 있다. 근데도 칼퇴근하고 잔업 한 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고 또 자기 트렌드는 야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좋게 생각 안 하는 게 꼰대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책임자니까 이제 차라리 자리를 옮겨서 이제 실제 그런 나름대로 주어진 과제를 처리를 때때마다 그래도 잔업이라도 해서 네. 잔업이라는 게 뭐 마냥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주 50시간, 네.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열정을 가진 분들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공감을 못 시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네. 여전히 이제 사실은 아직은 좀 잔존해 있기 때문에 네. 주어진 과제나 일에 대해서는 좀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나름대로 어떤 목표와 조직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시간에 해야 된다고 하면 고민을 하고 같이 좀 뛰는 노력들은 네. 필요하지 않겠냐는 네. 걸 거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회식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뭐 회식하기도 뭐 의견을 모아서 장소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시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숙제들을 선결해야 이제 회식이 또 한 번 되는 거고 또 요즘은 또 회식하고 그러면 다들 뭐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이제 자동으로 네. 많이 그냥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고민이 필요 없고 네. 거의 이제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전체 직원들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감을 하려면 네. 전체 모아놓고 이제 공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들어야 될 얘기도 있고 네. 또 거꾸로 내가 또 전해야 될 얘기 네. 있고 그래서 서로 상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요즘 그런 그 전체 모아놓고 하기가 어려운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워크샵도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하고 있고 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공감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게 자꾸 이루어져야 이제 세대 간의 차이 네네네. 또는 직원과
어떤 그 이끌어가는 그 대표와의 이런 격차 이런 점들이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요즘 SNS로 전체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이런 소통을 좀 하긴 합니다만 단톡방. 예, 심지어는 뭐 깜빡하고 내가 퇴근 후에 뭐 올리면 다음날 저기가 들어옵니다. 대표님 근무 시간 아닌데 왜 그 직원 전체 방에 올려서 부담을 줍니까? 내부 고객의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노경민 이사장님, 이 청년 세대가 이 회식으로 상징되는 이 조직 내의 어떤 소통 그 과정, 가장 바라는 그 뭐랄까요 방식이랄까요? 요즘은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선호하나요? 사실 뭐 저도 비슷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한 오래간만에 10명 넘는 직원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당연히 낮에 했었고요. 뭐 그리고 그 메뉴도 그 직원이 이제 고르고 이렇게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뭐 회식이라고 했을 때도 좀 다양하게 그 권한과 책임을 주고 알아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회식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사실 뭐 술도 자주 먹고 저도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아니야. 그럴 때는 사실 좀 더 재밌기도 하고 또 그게 푸는 거라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또 자기가 친한 직원들하고 또 노는 게 더 좋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사적으로 노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는 무언가 일적으로 그 무언가를 하고 뭐 그게 이제 그 자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조직 내에서도 소통 과정을 좀 많이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게 이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이 세대 갈등은 또 다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영대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따님께서 그 꼰대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솔직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거꾸로 저는 이제 많이 생각해 본 게 내가 거꾸로 이제 그 나이 때 어땠는가를 내가 생각해 보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 나이 때도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는 생각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또 거기에서 일탈해서 아버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해봤고 또 그런 거에서 마저도 받고 이런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물론 의견을 내고 이 자기의 의견에서 전달은 해주는 건 필요하지만 강제할 필요는 없다. 강요하고 이렇게 안 해도 저도 내가 나침판을 가지고 내 스스로 찾아왔듯이 가만 놔둬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찾아가는 오히려 스스로 좀 삐뚤게 갔다가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오더라는 경험 때문에 관여를 저는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냥 일상적 대화는 많이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얘기는 하되 크게 잘못 간다 내가 생각해도 좀 참고 기다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그 시니어 세대들 그 뭐 지인이라든가 친구분들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이분들이 시니어 세대로서 갖고 있는 그 자녀 세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들어보면 대화를 거의 안 한다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녀 세대들은 대화를 대화가 거부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런 이제 친구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일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대화 지금 부재. 대화 부재. 네. 예. 노경민 이사장님,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뭡니까? 저희 부모님 뭐 개인적으로든 좋고 네네.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도 좋고 어떤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음, 대화 많이 하시나요? 저는 부모님과 그 계속 같이 살고 있어서 네. 그 대화를 많이 하고 저는 부모님이랑 목욕탕을 최근에도 같이 가고 하고 아버님과? 아버님이랑 네네네 아버님과 네. 목욕탕까지는 어머님이랑도 같이 가시고 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같이 가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아버지랑 목욕탕을 간다라는 거를 엄청 놀라워하는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다. 그리고 뭐 따로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은 좀 이해를 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뭐 부모님 세대들이 사실은 그 정보들은 사실은 그냥 본인이 살았던 것보다 세상은 엄청 많이 네.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을 때 네.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직장에서는 꼰대신데 가정에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그 부모님 세대 소통을 하실 때 네.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랄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일 텐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제일 소통이 어렵습니까? 저는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친척분들하고 네. 이렇게 할 때 뭐 결혼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사실은 무언가 특히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고 무언가 또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젊어서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촌 동생들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식사를 할 때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나 뭔가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약간은 좀 더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싶은데 네. 저희들은 청년들은 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데이트를 어디서 했고 뭐 이런 거 일상적인 네. 대화를 들으면 좀 더 친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경제 이야기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좀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 주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대표님?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부모와 자식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장 좋게 얘기한다면 허물 없는 사이가 가장 좋을 텐데요. 예. 자녀 세대, 그러니까 뭐 대표님 개인적인 견해도 괜찮고요. 자녀 세대들과 허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 어떤 뭐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 중에 뭐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네. 결혼한 저기가 애를 안 낳겠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해결을 진행 못하고 있죠. 중이군요. 노경민 이사장님께서 한번 조언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면 네네. 그게 정답입니까? 사실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유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꼭 그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라든지 뭐 이게 각자의 뭐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건 어쨌든 이제 가장 뭐 내가 낳은 아이지만 그 다음 2세대에서 더 안 낳겠다라는 걸 가지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판단이 꼭 잘못된 거는
인가 네. 또 아닌가 또 내 생각이 옳은가 이런 점들이 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말대로 기다리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또 네. 서로 마음이 열릴 때까지 또 다양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네. 좀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잘 들어주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초질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소통. 그렇죠? 소통. 근데 이제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이런 측면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은 소통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이 바라는 서로 청년 세대에게 시니어 세대에게 바라는 어떤 그 이미지랄까 상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떻게 청년 세대들에게 나는 이런 청년들을 바란다. 대표로 정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정말 이 요즘 이 과학의 발전 또는 여기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말 한 가지만 잘해도 이제 된다 이런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청년 세대들이 한 가지 자기가 어떤 전문성과 어떤 취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가갈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길 사실 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청년과 이 청년도 어쨌든 좀 나중에 장년이 되고 중년 장년으로 가는데 그런 점에서 자기 아랫세대와 윗세대에 대한 인식, 네. 이 사회적 역사 인식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예.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지 안 그러면은 20대, 30대가 자기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정말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이제 범죄 유형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특이한 범죄에 이제 빠져들어 가지고 하듯이 이런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오는 그건 새로운 젊은 층의 꼰대가 양산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장년들도 많이 노력하듯이 이제 청년들도 역시 그 세대 공감이나 또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젊은 청년 세대가 어떤 사회적 역사 인식을 좀 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경민 이사장님, 청년 세대가 바라는 시니어상은 어떻습니까? 좀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들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청년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시니어 분들에게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좀 배우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선배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시고 뭔가 경험을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주는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선배들이 시니어분들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청년 세대를 응원하면서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시가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배우고 싶은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참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세대 갈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세대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는 것처럼 결국은 소통과 공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니어와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예. 제가 마지막에 너무 떨어요. 어떠세요?